자, 그러면 클로징 벨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클로징 벨 정준영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VP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VP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장 시장 굉장히 좀 좋았던 흐름. 사실 어제 분위기가 조금 휩쓸릴 수 있었는데 그걸 바로 반전시키는 흐름이 나타나서 굉장히 반갑고 긍정적이었습니다. VP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되게 조정을 겪는 모습, 그러니까 급등에 대한 어떤 피로감을 단기적으로는 보이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아직까지도 주식시장의 강세가 대단히 강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지표는 사실 미국 3분기 GDP랑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중요한 지표로서 발표가 됐었는데요. 사실 3분기 GDP 같은 경우에는 3.3%로 나오면서 시장 기대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경기에 대해서는 약간 둔화를 가리키는 지표라고 볼 수가 있지만은 사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주간 단위로 발표된 지표인데 20만 5천 건으로 나오면서 이거 역시도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도 더 견조한 모습, 그러니까 아직까지 노동시장 자체는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모습을 시장에 보여줌으로써 경기 둔화에 대한 그 폭 자체가 시장이 우려했던 것보다는 깊지 않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강한 침체가 아닌 약한 침체 혹은 골디락스를 향해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기대감을 시장에 심어줌으로써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랠리를 보이는 모습을 오늘도 보이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골디락스에 대한 기대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표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물론 지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라서 미미하기는 했습니다만 기업 실적도 좋았고 지표도 나쁘지 않았고 그렇다면 시장이 원하는 그 골디락스로 정말 갈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만연했던 하루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주요 기업들의 실적과 소식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쪽을 한번 봐야 될까요? 네. 지표 같은 경우에 조금만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오늘은 이제, 야간에 가장 중요한 물가지수, 연준이 가장 많이 참고한다라고 알려지는, 코어 PC 물가지수가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과연 이제 물가의 둔화 추세가 어느 정도로 확인이 될지에 대해서 조금 시장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거의 이제 연준이 목표로 하는 2%대의 타겟에 근접해가는 하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이어나가 준다라고 한다면은 역시나 시장의 기대를 만족시켜주는 환호가 나올 수가 있겠고요. 그에 따라서 사실은 대형주와 소형주 사이에 간극 역시도 올해 한 해는 사실 대형주의 상승이 두드러지다가 사실은 12월부터는 소형주가 급격하게 경기에 대한 어떤 연착륙을 반영하면서 그 격차가 반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조금 더 이제 좋은 소식을 가속시켰던 게 이제 반도체 쪽에서의 마이크론의 실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마이크론이 실적에서 컨센서스 자체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을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이제 내년도 가이던스 자체도 시장이 우려했던 것보다도 강하게 가이던스를 발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반도체의 경기 자체도 어느 정도의 바닥을 확인하고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구나라는 기대감을 심어줌으로 인해 가지고 전반적인 이제 AMD라든지 아니면 AMD를 비롯해 가지고 전반적인 이제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를 견인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게 특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를 이대로 외치고 싶은데 사실 그걸 외치기 전까지 하나의 장애물이 남아 있습니다. PC 물가 데이터라는 거를 이제 금요일에 발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연휴 즐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마이크론이 미리 선물을 좀 갖다 줬기 때문에 이대로 참 단꿈에 젖어서 그냥 그대로 갔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AI에서는 현 시점에서 시장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현재 크래프트 AI 시그널은 이제 주간 단위로 봤을 때, 시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모습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중요할 텐데요. 지금, AI가 중요하게 여기는 지표는 주로 이제 금리 수준과, 연관된 지표들을 많이 중요하게 선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 장기채와 상품 가격 간의 상관관계, 그리고 미국 단기채와 대형주 간의 상관관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연단기금 실효금리. 그렇기 때문에 이건 기준금리와 조금 더 연동이 되어 있는 단기금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일단 금리 수준 자체는 11월 피크로 해서 5%에 근접을 했다가 지금은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거의 3.8%에 가까운 수준까지 장기 금리가 급격하게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내년도에 있어가지고 기준금리 인하를 어느 정도는 상당히 반영을 해나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 시장에 있는 동력이 금리 인하에 대한 동력보다는 조금 더 이제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개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그 고용시장 자체가 여전히 이제 탄탄하게 나올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이 옮아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어떤 시장 자체는 그 경기 둔화의 폭과 깊이가 계속 관전 포인트로 남아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경기 둔화의 폭과 깊이가 좀 중요한 그런 지표가 될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AI가 또 종목 분석도 좀 잘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AI 모델상으로 종목들에 대해서도 간단히 좀 코멘트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실은 AI를 통해 가지고 운용되는 ETF가 여러 종류가 있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조금 공격적인 모멘텀 전략에 가까운 AI 모델,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밸런스가 잡힌 LQA라는 모델이 선정하는 종목들이 흥미롭게도 약간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맘이 선정한 약간 이제 모멘텀 전략 같은 경우에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대표적인 IT 회사랑, 그리고 일라릴리 같은 이제 헬스케어 대형주에 대해서 비중을 현재로서는 높게 가져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밸런스형 AI 모델인 LQA 같은 경우에는 그 보안 회사인 팔로알토 네트워크스가 IT 중에서는 탑픽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인수건이 최근에 발표되기도 했었죠. 굉장히 이제 안정적인 실적 보여주고 있는 LFB가 헬스케어 중에서 탑픽, 그리고 흥미롭게도 쉐브론인 에너지 종목까지도 가지고 감으로써 조금 더 섹터적으로는 잘 배분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게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공격형 AI 모델과 그리고 밸런스형 AI 모델의 종목 픽이 좀 달랐네요. 예,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에 따라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준영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VP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